다음은요. 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당권 갈등 국민의힘 중진들 모임에서 고성 공방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어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비공개 회의였죠. 거기에서 고성이 오갔다. 중진들 주호영 전진석 단일화설에 구태 정치다. 그런 근거 없는 말 말라. 신경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선 이 기사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자, 다음 화면은요. 비공개 회의 때 주고받았다고 알려지는 대화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홍문표 의원 그리고 뭐 주호영 대표 직무대행, 정기석 의원 등등 나오죠. 당대표 경선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담합한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자. 그런 일 없으니 우려 말라. 왜 잡아떼느냐?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자 근거 없는 얘기 말라.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당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윤영걸 대표님께서 그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어떤 갈등 상황, 이 정도는 뭐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라고 이건 좀 분란으로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아사리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물론 아사리판이라는 말은 좀 뭐 과하긴 하지만은 예. 지금 보궐선거 서울, 부산 이긴 거는 물론 큰 거긴 하지만 이제 선발전, 기선을 한 발짝을 내딘 거거든요. 근데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해요. 예? 호에니 전쟁 때 한니발이 알프스산 넘어서 로마 기습에서 첫 번째는 이겼지만 그다음에 계속 져서 카르타고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 농공행상하고 있어요. 대표 되면은 나 국회의장 주고 뭐 이런 거 서로 나눠 먹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윤희숙 초선 의원이지만 국민의힘 그 선거 끝나자마자 얘기했잖아요. 진 곳은 민주당인데 이긴 데는 불분명하다. 저는 국민의힘이 절대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 당권을 갖다 놓은 다툼에서 예. 영남 이 지역이라든지 또 탄핵에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좀 빠져줘서 좀 참신한 인물로 좀 새로운 얼굴로 좀 내밀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 예. 또 송원석 의원 왜 사무처 직원 폭행 관련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당에서 빨리 목소리를 내야죠. 본인 탈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제 탈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재는 개편이라 소리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여당도 분열됐지만 야당도 예. 분열된 거예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계속 비난하면서 내일 그 금태섭 의원 만난다잖아요. 예. 그럼 뭐겠어요? 제3지대에서 새로운 신당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3지대가 아니라 신당. 그러니까 마크롱이 그 장관 끝난 사람이 새로 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해 44살인데 예. 대통령 됐잖아요. 그것처럼 여당이 분열하잖아요, 지금. 여당 분열하잖아요. 비문은 예. 설 자리가 없잖아요. 야당이 저렇게 되니까 양쪽 설 자리 없으니까 대권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시면 이거 시대 정신이 앞으로 시대 정신은 정의와 공정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코로나19의 경제 회복 이건데 이거 명분만 가지면은 예. 여야에 다 실망한 사람들이 아마 저는 상당히 흡입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국민의힘이 지금부터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윤영걸 전 대표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뭐 언론도 그렇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패한 거고요. 국민의힘은 이김을 당한 거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거긴 여러 가지 생각해볼 지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표현에는요. 자, 이런 가운데 다음입니다. 국민의힘 밖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김종인, 금태섭 내일 회동. 윤석열 등판 밑자락 깔기 나선 거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밑자락 깔기요. 이른바 뭐 제3지대 또는 또 다른 어떤 야권의 구심점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금태섭 국민의힘 중심 통합 방식이 아닌 새로운 인물과 세력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김종인 아사리판 얘기가 또 나오네요. 여기 아사리판 얘기. 이 인터뷰 참 많이 회자됩니다. 지금요. 참고로 매일경제에서 한 인터뷰였습니다.
중도 개혁 가치에 무게 실은 행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고요 여기 윤석열 이름이 등장했죠. 다음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이 책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여기 제목이 있죠. 막상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쓴 윤석열의 책입니다. 제3자들이 윤 전 총장에 관해서 쓴 책들이 요새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좀 사진도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평가가 담긴 발언이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도자감으로 보고 있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누구예요? 결단력, 예. 그리고 소신, 국가 각 파트별, 외교, 안보, 경제, 예. 노동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 권력으로부터의 그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포가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일부 언론에도 많이 하셨죠. 자, 박찬환 교수님. 국민의힘 밖에 야권의 움직임 3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김종인, 금태섭, 그리고 윤석열입니다. 앞으로 이 세 인물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될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패배한 민주당은 정신없습니다. 예. 반대로 이긴 쪽은 예. 어쩌다가 우연히 이겨가지고 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겼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누구를 쳐다보게 되느냐? 예. 이 상황을 만든 사람, 두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한 명은 윤석열 전 총장이고 예. 또 한 명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건 뭐 뻔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이 아직 뭔가를 나서서 이렇게 아직 행보를 안 보이고 없어요. 있어요. 구체적인 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있죠. 김종인 위원장. 아까 밑자락 깔기라고 그랬는데 예.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왜 지금 뭐 금태섭 만난다 뭐 이런 예. 사람이 저렇다 안철수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는요.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치권 전반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 없이 되겠어? 나 빠졌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김종인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지금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말로 나 빼고 가도 되겠어? 나 다시 추대 안 해? 이런 효과를 계속 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여차하면 정말로 밑자락 깔아두는 거죠. 여차하면 국민들이 지금 여야 모두에 대해서 예.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 판 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갖다가 또 하나 심어두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향후 미래가 앞으로 1년 동안 예. 굉장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올 가을, 겨울 동안 굉장히 유동적이 될 거다. 이게 삼각함수처럼 민주당의 개혁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의 당권이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국민 여론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서 김종인과 윤석열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나올 수밖에 없나.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미리 포석을 주요 지점에다가 금태섭 만나서 삼지대 가능성 놓고 또 윤석열의 별의 시간 이런 거 미리 얘기해 놨고 그러니까는 주요 포스트에다가 이미 포석을 다 깔아 놓은 거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에 맞출 수 있게끔. 근데 그것을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몸을 담은 곳이 과거 선거를 보면 다 승승장구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또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밖에서 뭔가 움직일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그 의석 구조를 봤을 때 예전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제3후보로 옹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때 예. 그때는 국민의힘이 그때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 예. 123석 정도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의석 구조가 보통 영남 60석에다가 비례 한 15개, 20개. 그럼 여기서 80개거든요. 그럼 남는 게 한 3, 40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34명이 나가가지고 바른정당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예. 교섭단체가 성립되면요. 당장 분기별로 정당 지원금 들어오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 이상 더 들어옵니다. 그럼 그 돈을 기반으로 대선 치른다는 전략 자체가 가능한데 예.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01석 이렇습니다. 예. 여기 아까 말했던 건 영남 60석에 비례 20석 빼면 20석 정도 남거든요. 이거는 이거 중에서 거의 다 끌고 가도 겨우겨우 교섭단체 만들까 말까고 민주당에서 누가 넘어오진 않을 테고 예. 그렇다면 정당을 창당하는 것에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창당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더러 할 이유가 없다라는 예. 것이 정치권의 중론인 것이고 예. 김정인 위원장은 지금부터 이제 편한 자세인 겁니다. 원래요 가수들 중에서 티켓 파워가 있는 사람은요 예. 연말에 디너쇼만 해도 먹고 삽니다. 아. 근데 진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50만 원짜리 행사 뛰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김정인 위원장 가만히 있다 디너쇼만 하면 돼요 대선 때.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아무 말이나 하고 이제 해도 되는 그러면은 건데 그 티켓 파워에 비유를 하면은 공연하는 무대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대선이죠 무조건. 네, 무조건 대선이고 다만 이제 그럼 소속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결국에는 예. 김정인 위원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기반으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명하게 할 수 있는 예상이고요. 저는 그 선수도 윤석열 총장이 확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복기해 보면요. 예. 이분은 그냥 다 까고 다녔어요. 속된 말로. 다 그냥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러면서 관리하시고 나중에 어쨌든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확정되니까 그때 밀어가지고 당선시킨 거거든요. 예. 전 이번에도 대선을 앞두고 특정 주자를 밀어주는 것만큼 또 위험한 게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다만 윤석열 총장에게는 계속 자극제가 될 겁니다. 예. 이준석 예. 최고 발언은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 왜 그러냐면 희망사항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붙잡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나 끝나면 갈 거야 그러니까 당원들이 뭐 알았어요 가세요. 사실은 마음은 안 그랬겠죠. 뭐 당대표 예. 됐든 아니면 뭐 추대길 바랐겠죠. 나 간다 그러는 게 뭐 진짜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좀 붙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 간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가세요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거에 제가 보기엔 조금 화가 났을 것 같고 개인적인 굉장히 생각입니다. 불쾌했다 그게. 그렇죠.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럼 결국 들어갈 거냐?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도로 가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대통령제 국가고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당은 사실은 그냥 껍데기예요. 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야권 1위로 가고요. 만약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이 만들면 제가 보기에 반 이상 넘어갑니다. 사실은 정당 옮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정당 만드는 거 일주일이면 만듭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 누가 유력한 주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뭐 반기문 예, 총장 얘기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죠. 될 것 같으면 다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나오지 않는 한은 어차피 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들이 지금 다 다르신데요. 요거 시간이 가면 이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거는요. 이게 서울시장 선거 전에 예. 국민의힘에 서울시장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안철수 중심으로 정계 개편 될 거라고 하고 다니던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도요. 오세훈, 나경원 유력한 주자 있었어요. 세 명의 예, 주자가 예. 있었죠. 거의 팽팽했습니다. 물론 안철수가 예. 약간 높긴 했지만 압도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말고 뭐 팽팽한 사람이 있어요? 예. 없잖아요. 그러면 끌려가게 돼 있는 거죠. 힘의 논리상. 자, 여기서 뭐 전망입니다. 말 그대로 전망과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